자, 안녕하세요. 우리는 이제 25년도를 대비하여 독서와 관련된 보강 영상을 꾸준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독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은 방법이라는 건 없어. 최선의 방법은 없어. 그냥 정도를 달리면 되는 거야. 근데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또 역설적이게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왠지 알지? 매일 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걸 한번 실현시켜 보도록 합시다. 저는 여러분 다 하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한번 같이 잘 해볼 거예요. 자, 가봅시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독서 공부를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마음의 가짐이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럼 어떤 마음의 가짐이 중요하다고 그랬지? 할 수 있어. 난 집중할 거야. 자, 집중할 때 제일 좋은 건 뭐야? 문단 번호를 붙이면서 몇 문단인지 이렇게 글 속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야. 그래서 글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한 준비. 3문단, 4문단, 5문단.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유형의 글이구나. 그 다음에 2, 3, 4문단. 내가 좀 더 집중해야 되는 데는 2, 3, 4문단 정도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봤어. 첫 번째 문제는 내용일치 문제야. 두 번째 문제는 기억의 이유를 추론하는 문제야. 세 번째 문제는 문단적인 부분을 보고서는 보기하고 연결시키는 거고, 네 번째 문제는 퍼트넘의 주장을 비판한대. 자, 퍼트넘의 주장을 그대로 찾는 게 아니라 비판해야 된다는 점이 힘들 수 있어. 그 다음에 어휘 문제가 나왔네. 자, 그럼 시작해보자. 여러분, 지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전통적으로 철학자들은 끝났어. 뭐가 끝났지? 전통적으로 철학자들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뒤쪽에는 전통적이지 않은 사람이 나올 거라는 걸 예측하면 되겠다. 됐니? 그래서 전통적인 철학자들은 인간이 대상에 대해 가진 생각과 느낌을 바탕으로 형성된 인식이 언어의 의미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자, 중요한 거 나온다. 인식이 언어의 의미를 구성한다. 언어의 의미는 인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식이라는 게 중요한 말이네. 생각과 느낌을 바탕으로 형성된 인식. 이렇게 언어의 의미가 인간의 의식에 내재된 생각과 느낌에 기반한다고 보는 관점을 내재주의라고 한다. 이 관점은 대상에 대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일부를 언어의 의미로 제시한다. 예를 들어 예시라는 기법이 나오고요. 우리는 레몬에 대해 노란색의 둥근 열매, 신맛이 나는 과일과 같이 설명하는데 레몬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시하는 대상을 지시체, 지시체에 대한 인식을 설명한 내용을 기술구라고 한다. 이거 뒤에 가면 다시 나온다. 의미 내재주의에 따르면 언어의 의미는 기술구에 의해서 결정되고 의미를 안다는 것은 지시체가 아닌 기술구를 아는 것이다. 저기 뒤에 가면 다시 나와요. 다시 나옵니다. 네. 그러나 분석 철학자 퍼트넘은 내가 뭐라 그랬어? 전통적인이라고 나오면 이 전통적이지 않은 대상이 나온다고 얘기했었지. 이거는 내가 물론 나야 이 지문 알겠지. 그치? 근데 이건 공식과도 같은 거야. 그래서 분석 철학자 퍼트넘은 기술구가 결정하는 의미가 객관적이지 않다고 비판하며 의미는 우리를 둘러싼 객관적인 외부 세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관점에서 의미 외재주의를 주장한다. 다시 기술구는 객관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대. 그러면은 퍼트넘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 객관적이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의미는 우리를 둘러싼 객관적인 외부 상황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외재주의를 주장한다. 그 위에 봐봐. 전통 철학자들은 내재주의였고 퍼트넘은 외재주의니까 뚜렷한 이항들이 구조가 만들어지지. 그는 인간의 생각이나 느낌이 아니라 A가 아니라 나오면 X 치는 거라 그랬어.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대상으로서의 지시체, 지시체 그 자체가 의미를 결정한다는 것을 논증하고자 쌍둥이 지구 사고 실험이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쌍둥이 지구 사고 실험이 뭔지 알아야 되겠지.
지구와 모든 것이 똑같다고 인식되는 쌍둥이 지구가 존재한다고 가정해보자. 가정하네. 화학이 고도로 발전하기 전에 두 지구에는 모두 물이라고 부르는 액체가 있어서 사람들이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두 지구의 사람들인 물에 대해서 가진 생각과 느낌이 동일하다. 그렇구나. 그런데 화학식 H2O인 지구의 물과 달리 쌍둥이 지구에서는 물이라고 불리는 화학식이 XYZ라고 밝혀졌다면 물에 대한 사람들이 제시하는 기술구는 동일할 수 있지만 두 지구의 물의 의미는 같지 않다. 자, 여기 잘 봐야 될 건데 물이라고 하면은 물, 요 물에 대해서 지구와 그 다음에 쌍둥이 지구, 지구랑 똑같은 게 있어. 그치? 그럼 여기서도 뭐야? 물이라고 부르는 무색무취의 액체가 있어. 사람들이 이렇게 용도로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기능은 같아. 용도. 이 기능이나 용도는 동일해. 근데 지구에서는 얘를 화학식으로 H2O라고 하고 얘도 기능이나 용도는 글씨가 너무 별로다. 동일한데 화학식이 뭐가 되는 거야? XYZ죠? XYZ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 지구의 물의 의미는 같지 않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야. 포트넘은 사고 실험을 통해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이 동일해도 대상 자체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어 의미는 인간의 인식이 아닌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대상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였다. 포트넘은 한 단어의 의미는 간접적 사고가 아닌 단어가 제시하는 외부 세계의 대상이 가진 실제적 본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렇구나. 실제적 본성은 대상 속에 숨겨진 본질적 구조로 과학적 발견을 통해서 알려지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금속이 노랗고 반짝거리는 속성을 지닌다 하더라도 실제로 금이라고 밝혀줘야 금이라고 부를 수 있다. 당연한 소리 아니니? 그는 물, 금, 알루미늄과 같이 자연에서 발견되는 대상을 나타내는 단어인 자연종 명사를 근거로 의미는 외부 세계의 대상이 가지는 실제적 본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였다. 체크해봐. 자기의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내용이 뭐야? 외부 세계의 대상이 가지는 실제적 본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의미가. 금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일반인은 금의 실제적 속성을 잘 아는 감별사나 금의 원소를 밝힐 수 있는 과학자 등과 같은 전문가의 안내에 의존한다. 즉, 금을 구별하는 일은 소수 전문가들이 담당하고 일반인들은 그 전문가의 지식에 따라 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구나. 그래서 퍼트넘은 언어 사용을 위해 언어 공동체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언어적 협업을 언어적 노동 분업이라고 불렀다. 그렇구나. 하지만 퍼트넘 주장에 대해서 다양한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 요거 문제 있지? 언어의 의미에 대한 기존의 관점과 달리 그 사람은 너무 주장이 너무 객관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했다는 점. 그래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래서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퍼트넘의 의의는 객관적으로 의미를 찾으려고 했다는 새로운 시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저는 지문 그대로 띄워놓고 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답의 근거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답의 근거를 찾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항상 모든 선지를 다 분석하셔야 된다. 이걸 하는 사람하고 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에 갔을 때 그 불안감 자체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1번의 답이 4번 선지죠. 4번 선지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안 가. 니네가 가서 봐. 내재주의와 퍼트넘 모두 개인이 부여한 의미의 주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니 이 퍼트넘의 핵심이 뭐야? 객관적이지 않으면 부정했어. 그치? 얘는 주관적인 의미를 부정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가 있어야 돼. 이거 나한테 해서 보낼 때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지? 이렇게. 모두가 일단 아니야. 모두. 그치? 그러면은 체크할 때 어떻게 하냐면 개인이 부여한 의미의 주관성이 중요한 건 의미 내재주의자야.
퍼트넘은 아니야. 그 다음에 퍼트넘이 아닌 이유는 뭐 때문이지? 이 퍼트넘은 이 사람의 의의가 뭐였어? 객관적 세계에서 어떤 객관적 의미를 발견하려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게 이게 의의였잖아. 그치? 자,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나머지 선지 근거 찾을 수 있는지 보시고 윗글을 참고할 때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보시고 왜 기억의 이유가 답이 2번이 될까? 물의 의미가 같지 않다. 왜? 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적인 것은 같다 하더라도 뭐가 달랐지? 화학적 기후가 달랐지. 그치? 그래서 두 물이 같은 물질이라도 두 지구의 사람들이 이것을 서로 다른 화학식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라고 했는데 1번 선지 너무 그럴싸하지 않아? 근데 퍼트넘이 이 쌍둥이 지구 실험 있잖아. 여기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야? 물의 의미가 같지 않다지. 물의 의미가 같지 않기 때문에 대상 자체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1번 선지가 안 되는 이유는 같은 물질이라고 보지 않는 거야.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화학식이 다르다. 1번 선지 고쳐봅시다. 다른 물질이다야. 그리고 다른 물질인 이유는 만약에 같다면 화학식도 같아야 되는데 다른 화학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1번을 고르신 분들은 아마 이 부분을 놓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번. 물에 대한 인식은 같아. 그러니까 무색 묻히고 그 다음에 뭐 수영을 할 수 있고 몸을 씻을 수 있고. 그런데 두 지구의 물은 서로 다른 지시체이다. 왜 서로 다른 지시체가 되는 거야? 화학적인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같지 않은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3번 선지가 틀린 이유는 이거는 두 지구의 사람들의 물에 대해 가진 생각과 느낌이 아니지. 생각과 느낌으로 결정하는 게 아닌 거지. 객관적인 화학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기술고가 같으면 기술고로 결정하는 게 아닌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지구의 사람들이 가진 물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 인식이 언어의 의미를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 3번. A에 따르면 A 내용 보시면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보임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냄비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는 몰리브데넘은 자연에 존재하는 금속으로 알루미늄과 속성 용도가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요 중요한 거 나온다. 얘의 원소 기호는 달라.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물질로 봐야 돼. 근데 전문가들만 구별할 수 있어. 일반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 몰라. 이게 뭔지 그냥 냄비 다 끓이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적절하지 않은 건데 속성은 비슷하더라도 그쵸. 실제적 본성에는 차이가 있겠죠. 실제적 본성에 차이가 있다는 내용은 A에 있습니다. 두 금속의 원소를 밝혀낸 과학적 과정을 통해서 본질적 구조가 다르다. 그쵸. 이 본질적 구조는 A에서 기억나세요? 왔다 갔다 하면서가 좀 힘드네. A에서 보면은 이런 본질적인 것은 여기 실제적 본성은 대상에 숨겨진 본질적 구조로 과학적 발견을 통해 알려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가 2번 선지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3번 선지 볼까요? A에서 지금 보면은 이거는 전문가들이 구별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일반인들은 구별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소수의 전문가들이 구별하는 일을 담당해. 그리고 일반인들은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거야. 그래서 여기가 답의 근거가 되는 거고. 4번 선지를 볼까요? 4번 선지가 틀린 선지인데 자연 상태에서 있던 것이 발견되면 두 금속의 의미를 결정하기 위해 언어 공동체의 협업이 필요하다. 여기에 언어적 협업이라는 말이 있어. 그치? 근데 이것은 이것의 목적이 가봐. 언어 공동체의 협업이 필요한 건 맞아. 근데 이것이
두 금속의 의미를 결정하기 위해서 언어적 협의가 필요한 건 아니야. 맞아? 그러면은 여기서 틀린 건 뭐겠어? 이 퍼트넘이 말한 건 뭐야? 외부 대상이 가진 실제적 본성 때문에 그 실제적 본성이 다르니까 서로 다른 물질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미 얘네들은 언어적 협약 이전에 두 금속의 의미는 결정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미 자연 상태의 본성으로 이미 의미는 결정된 거야. 언어적 공동체의 협의 때문에 의미 결정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시간의 선호가 다른 거지. 그 다음에 그 4번 선지 헷갈린 사람들은 전문가들이 일반인들한테 야, 이렇게 구별해서 사용해야 돼? 라고 알려주면 그렇지, 언어적 노동 분업이 이루어지는 거지. 누가? 전문가가 구별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은 이 전문가들의 안내를 수용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4번. 퍼트넘 주장을 비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퍼트넘의 주장의 비판점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지나치게 객관성을 강조했다가 되지 않을까요?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어떤 대상이 단어의 의미를 결정한다면 레몬이라는 대상이 그 단어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무슨 문제가 생겨? 도깨비와 같이 외부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대상. 그러니까 없는 거지. 예를 들면 유니콘 이런 게 있어? 없잖아. 추상적인 거. 그러면은 그 대상을 지시하는 단어도 분명히 그 단어만을 지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렵지? 퍼트넘 주장의 핵심은 객관적인 세계가 있을 때 어떤 객관적인 대상 또는 이 객관적인 실체는 외부의 것이고 그것에 따라 의미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런 거야. 그럼 얘한테 비판할 수 있는 건 뭐겠어? 야, 이렇게 도깨비와 같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건 어떻게 도깨비라고 할 수 있는데 유니콘과 같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걸 어떻게 유니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답은 너무나도 당연히 5번이야. 외부 세계가 이미 의미 결정에 필수적이라면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단어 의미는 설명할 수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도깨비라는 단어가 존재하잖아. 이거는 뭐야? 도깨비가 있어?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어려운 친구들 있을 거야. 자, 이게 어려운 친구들은 외부 세계 박스 한번 쳐봐. 외부 세계 박스 치고 여기서 외부 세계는 객관적, 또 정리 좀 해보자. 그 다음에 또 물리적, 그렇지. 또 무슨 말이 있을까? 구체적, 아니면 감각적, 경험적. 선생님이 정리 한번 해보는 거야. 형, 이상적, 이런 단어들하고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눈으로 쉽게 말해볼까? 눈이나 손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지금 펜. 니네 펜 잡아봐. 펜 아무거나 잡을 수 있지. 이거는 객관적인 대상이 된다는 거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퍼트넘의 생각인 거야. 그러면은 요 퍼트넘의 한계가 뭐겠어? 유니콘이 어디냐고. 유니콘 예시를 자꾸 드는 이유는 지문에 유니콘 예시가 되게 많이 나와서야. 요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야.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거야. 그치? 근데 유니콘이라는 단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퍼트넘은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 설명을 못해. 이런 한계가 있어. 여러분 이거 언어 철학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좀 요 내용을 기억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질문은 받습니다. 5번에 자 답은 1번이에요. 자 봅시다. 어떻게 풀어야 돼? 여기서 모습, 목걸이, 그치? 이런 것들은 어떤 구체적인 물건 같은 거야. 그래서 안 돼. 그 다음에 A에서 진이다 라는 것은 바탕으로 갖추고 있다는 뜻이고
이거 책임을 지니다하고 성품을 지니다하고는 좀 달라. 추억을 지니다는 것은 잊지 않았다는 뜻 정도가 되는 것 같아. 답은 그래서 1번만 될 것 같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한 세트 풀어봤는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질문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